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질문이고 어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 저에게 질문해 주신 어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선진국이고 국민소득 높으잖아요.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국민소득 높다.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선진국은 맞다고 봐요. 선진국은. 규모와 랭킹을 봤을 때 선진국 맞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선진국 수준은 맞아요. 그러니까 줄 세우기 했을 때 선진국 안에 드는 건 사실이야. 근데 국민소득은 여러분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자, 여러분도 다 한국 사람이야. 저기 보면 오조님 말고 한국 사람이에요. 저 오조님은 태어난 건 한국이 맞아요. 자, 이 질문을 주신 분은 보시면 오존이라고 나와 있죠. 오존. 예, 저분이 성이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오시로 시작하시는 한국 사람인데, 저분 같은 경우에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아니, 한국 사람 이거 왜 물어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분은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나이 때 캐나다도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릴 때 한국 기억을 약간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캐나다 시민권자고 이제 한국에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검은머리 외국인. 검머웨라 부르죠. 검머웨. 예. 거의 외국 사람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게 없어. 한국만 할 줄 알지만 한국의 문화나 한국에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마 저분은 그냥 한국이나 나라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마 유튜브로만 봤을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처해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할게요. 저분이 질문 주신 게 있죠. 한국 사람은 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나요? 왜 그럴까? 아니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좋은 나라 맞는데 대한민국이 나쁜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 자체가 정말 살기 나쁜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뭘까? 뭘까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전망하지 않습니다. 미래라고 말하긴 그렇습니다. 현재조차도 그렇게 밝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분도 실수하시네. 지금 한국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굉장히 어지러워요. 사람들이 지금 머리에 다 복잡해. 예. 이것저것 쓸데없는 감정들과 쓸데없는 이야기들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예. 지금 현재도 사람들이 지금 별로 대한민국 좋게 보지 않아요. 좋게 보지 않는데 앞으로는 더 좋게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나쁘게 보죠. 나쁘게 보니까 자꾸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도 제가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런 비슷한 주제로 제가 몇 가지 영상을 많이 만들어 드렸죠. 그런데 이런 영상을 만들어 드리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감을 하세요. 대다수 공감을 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공감해요. 왜냐? 자기들도 겪고 있고 자기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생긴 것 자체가 원래 태어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살면서 뭔가 부정적으로 변해버렸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정적인 건 아니에요. 다만 나이를 먹으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면서 점점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정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을까?
좋게 변해가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부정적인 건 아니야. 이 와중에도 좀 잘 나가고 좀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인기가 많은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왜 사람들 나쁘게 보는 거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 소수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와중에도 장사 잘 되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절대 다수가 아니에요. 상당수의 사람들은 장사 지금 잘 안 되죠. 돈 벌기 힘들죠. 돈 모으기 힘들죠. 대출금 갚기 힘들죠. 먹고 살기 힘들죠. 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앞으로 먹고 살기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먹고 살기 더 힘들어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청년들이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자, 아까 우리 저 오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탈조선 얘기했잖아요. 탈조선. 네. 탈조선 얘기했잖아요. 네. 그 탈조선 보면 탈조선에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이 많은 사람이 탈조선이 아니라 나이가 어린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분들이 한국에서 못 살겠다. 한국은 답이 없다. 한국은 더 이상 탈조선이 뭐냐면 한국을 탈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한국의 옛말이죠. 네. 한국의 옛날 호칭이 조선이죠. 그리고 앞에 탈이 붙죠. 탈춤할 때 탈이 아니라 탈출하다, 도망가다, 떠나다 할 때 그 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떠나자는 거예요. 하루빨리 한국을 탈출하자, 도망가자, 다른 나라로. 한국보다 좀 살기 좋고 복지가 좋은 나라로 나가자. 그래서 캐나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탈조선을 외치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절대 다수가. 왜 그럴까? 도저히 노력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나중에 가서 편하게 하기에는 굉장히 어떤 제약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없는 사람일수록. 네.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배경이 없는 사람일수록, 가방끈이 짧은 사람일수록, 모은 돈이 없는 사람일수록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내 자리조차 구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일단 웬만한 괜찮은 직장을 갖기가 너무 힘들어요. 취업난. 물론 딴 나라도 분명히 취업난 있을 텐데 대한민국은 뭐가 문제냐면 괜찮은 일자리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일자리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합니다. 네. 희생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고통을 받으면서.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설령 기업에 들어간다 쳐요. 취업을 한다고 칩시다. 취업을 해가지고 받는 돈이 뭐 대기업을 떠나가지고요. 중소기업에 가면 200에서 한 220 사이에 돈을 받습니다.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그 돈이 큰 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상 이제 이 돈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면 뭐 먹고 살 수는 있겠지만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100 이상 모으기 힘듭니다. 특히 내가 뭐 집에서 생활하면 모르겠지만 네. 집에서 생활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혹시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 직장을 안 구해져 가지고 타지로 떠나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네. 타지로 떠나게 되면 자취를 해야 됩니다. 독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방세 같은 거 내가 내야 되죠.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내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입는 거, 뭐 내가 쓰는 거 스마트폰이나 뭐 물세, 전기세 다 내가 내야 되죠. 공과금.
한국에서 지금 직장 다니면서 월급 100만 원 이상 못 모은 사람들이 부지기 있어요. 저는 반은 넘는다고 봐요. 저축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3분의 1은 넘을 겁니다. 서울 시내 특히. 지금 서울 시내 가보면 젊은 청년들이 이제 원룸이 있죠. 한 4평, 5평 되는 원룸에서 한 돈 200원짜리 돈 벌어가면서 200에서 한 250만 원 사이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막상 거기 사는 사람들 중에 월마다 한 100만 원씩 돈을 모은 사람들 아니면 연으로 따졌을 때 못해도 한 1000만 원 이상 통장에 돈을 넣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빚만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을 아예 못 모으고 그냥 현상 유지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노력을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해도 힘들다는 거야. 직장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나간 돈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하나 더 이야기해. 설령 아까 100만 원 월에 100만 원 모으는 것도 어렵다고 했죠. 근데 100만 원 모은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을 모았으면 이제 월세 탈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로 가야 되잖아. 근데 전세금도 너무 비싸요. 지금 내 집 마련 자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전세금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 서울에 보니까 서울의 시내권에 이제 투룸 전세 같은 것도 3억이 넘어요. 전세가. 원룸 전세가 1억 5천이 넘고 좀 좋은 데는 2억 가까이 되고. 근데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이. 그 돈이 어디 있어? 예. 그 돈이 어디 있냐고. 애초에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게 차이가 뭐냐. 특히 요즘엔 그런 말 해요. 청년들이 어떤 말 하냐면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만나가서 스펙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좋은 부모님 옆에 둔 것만으로 스펙이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이 200을 벌더라도 누구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세로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부모님한테 도움을 아예 못 받고 보증금도 내가 겨우 벌어가지고 마련해서 월세 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200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땐 똑같아 보이겠지만 나중에 돈 나가는 것과 나중에 이제 비전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 날 수밖에 없죠. 일단 기쁨님은 빠지시고요. 잘 모르면 빠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갈수록 높아지는 세금 부담 그리고 물가 플러스 집값이에요. 집값에 비해 개개인의 벌이 수준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큽니다. 네, 이게 커요. 뭐냐 하면 지금 10년 전과 지금과 비교해서 사람들의 어떤 수익 수준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약간 늘어난 수준이야. 약간. 그런데 물가는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10년 전에 하면 서울랑 거의 한 반 차이 넘게 차이 나지. 예. 세금도 많이 올랐죠. 벌이는 똑같은데 세금은 더 많이 내. 물가 여러분들 뭐 지금 보면 뭐 마트 같은 거 가보시면 고기값 보시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삼겹살 뭐 100g 2,000원이 넘어요. 2,500원까지 가는 데도 있고. 예전 10년 전이라고 하면 삼겹살 한 근에 한 만 원도 안 했어. 네, 만 원도 안 했습니다. 짜장면도 예전에 한 4,000원 하는 게 지금 한 7,000원까지 가죠. 치킨도 예전에 10년 전만 하던 한 15,000원 주고 사 먹던 거. 배달비 안 주고 15,000원. 지금 배달비 주고 거의 3만 원 또 사 먹습니다.
치킨가 한 22,000원, 3,000원. 거기다 배달비 6,000원, 7,000원 플러스 하면 거의 3만원. 서울에서 아마 시켜 먹으면 배달비 플러스 하면 거의 3만원 도 나와요. 기본 단가가 5,000원이에요. 주말 피크거나 아니면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시켜 먹으면 배달비가 더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다 집값. 사람이 살려면 집이라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의 집 가격을 봤을 때는 집 가격을 봤을 때는 살 수가 없어요. 못 사요. 아파트는 택도 없어요. 빌라도 택도 없어. 그러면 뭐 투룸이라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야. 거기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 더 문제가 있어. 청년들이 이럴 때 돈을 더 아껴 쓰고 악착같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안 보여요. 죄송하지만 이 와중에 돈 아끼고 짠택하면서 이렇게 좀 미래를 보는 사람도 있긴 해요. 한데 이 와중에 돈을 물쓰듯이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어. 네, 말도 안 돼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그냥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거에 뭐냐면 일만 하는데 내 공간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나는 뭔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청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 살기 때문에 뭐 잘 된다, 뭐 잘 먹고 산다 이게 아니라 당장 그렇겠지. 당장 그렇게 보이지만 10년 뒤에도 똑같이 원룸 살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원룸은 탈출 아니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돈을 못 모아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원룸 사는 거예요. 비싸 월세 내면서. 악순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산다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일자리 아까 어떤 분이 많다고 했는데 일자리가 많은 건 맞는데 지방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지방은 공업도시 대부분 공업도시에 끼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공업으로 일자리 하려면 일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 특히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공장 일이 별로 안 좋아. 여자분들 공장을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일이 없는 쪽을 찾다 보니까 서울로 가는 거야. 그게 맞는 거죠. 왜냐면 서울 가면 공장을 할 수가 없거든. 공간이 없으니까. 공장에 하기가 싫으니까 서울로 가는 거잖아. 훨씬 더 가난하죠. 근데 자기들이 가난할 때 절대 얘기 안 하지. 쪽팔릴까봐 얘기 안 하죠. 훨씬 더 가난하죠. 막상 살고는 있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죠. 돈을 모으지 못하니까 그 좁디 좁은 원룸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네, 탈출할 수가 없어. 내가 여기 탈출하려면 돈을 모아서 어떻게 좀 뭐 평수가 좀 더 넓다거나 어 월세보다는 전세 이렇게 가야 되는데 돈을 모은 속도보다 전세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밑 빠진 돌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한 10년 뒤에 보세요. 어떻게 될지.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각종 이슈거리들로 인해 매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시끄럽게 쓸데없이 이슈를 논쟁거리 만들어가지고 얘기하고 들들볶고 싸우고 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SNS 보지 말라고. 근데 보지 말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봅니까? 다 보잖아. 비교하는 거 좋아하고 경쟁하는 거 좋아하고 경쟁하는 거 좋아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고 제 방송에도 와가지고 이런 거 자꾸 들고 와가지고 저거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 있고 정신없는 사람도 많잖아요. 약간 정신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이 방송하면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맹정신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어, 뉴스 보면 맨날 어그로 같은 거 왕창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많이 보게 할까? 광고를 많이 받게 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뉴스 보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아파. 괜히 기분 좋았는데 기분 나빠져요. 네. 어디 가든 자전쟁터야. 뭐 총 들고 총은 안 쏘고 있지만 커뮤니티든 유튜브든 네이버든 어디 가서 댓글 적고 채팅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다 싸워요. 네. 인종 갈등은 없지만요. 지역 갈등이 있습니다. 인종 갈등보다 더한 지역 갈등이 있어요. 지역 갈등. 네. 지역 갈등 장난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있겠지만 한국은 특히 출신 지역, 출신 성분, 어, 동네끼리 차별하고 이런 거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서울에 살아도 똑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끼리 나눠버리잖아. 강남 3구, 마영성, 뭐 금광구, 노도강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왜 나누겠어요? 같은 서울에 살아도 너희 땅이랑 우리 땅이랑 다르다. 그리고 지방인인 사람이 서울까지 가버리면 뭐 때문에 차별받는지 아십니까? 사투리 쓴다고 차별받아요. 그래서 일부러 지방 사람들이 많이 서울 가잖아. 서울만 연습부터 하고 가요. 연습부터 하고 가. 혹시라도 이걸로 이제 책 잡히지 않으려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남녀 간의 불신, 그리고 낮은 결혼율, 그리고 초저출산, 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경제 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른 네. 생산량 감소. 그리고 또 뭐 있죠? 그에 반해 노인 인구는 급속 떨어질까.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두려워하는 거죠. 한국 땅에서 두려워하는 거. 재홍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안업체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네. 네, 명절날 근무지에서 보내셨나 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하는 젠더 갈등이죠. 사실 이건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결혼하는 거 사실 보기 힘들죠. 예, 옛날에 비해 결혼하는 거 많이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결혼 자체가 싫다기보다는 결혼을 했을 때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예,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이제 결혼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집 있으면 못 하잖아. 집 없으면 못 하잖아요. 돈 없으면 못 하고, 직업 없으면 못 하고, 예, 뭐 직업도 좋은 거 갖춰야 되고, 외모도 좋아야 되고, 집도 아파트에서 할 만한 어떤 경제력을 갖춰야 되고. 근데 그럴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집값 보면 알잖아. 그러다 보니 결혼을 포기해야 되죠. 거기로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애를 많이 안 낳죠. 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최저입니다. 네, 최저예요. 우리나라 한 명도 안 넣습니다. 지금 서울 기준으로는 서울 0.6명대, 0.6. 전국 단위로 하면 0.8인데 0.84인가 그런데 서울을 하면 0.6까지 떨어져요. 올해 0.5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이 더 결혼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미래 우리나라를 어떤 경제를 주도해야 될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 나오겠죠. 애들 많이 안 넣다 보니까 학교도 없어지고 유치원도 없어지고 학원도 없어지고 대학교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학생들 육성하고 교육하는 기관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한 10년 이내로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올 수 있는 게 없는데 그에 반해 노인 인구는 굉장히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평균 수명은 또 높아가지고 사람들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이 드신 분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지 예산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 일하는 사람 가뜩이나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 더 걷어야 되는 거죠. 세금 명목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이거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데? 답이 없어 보이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거예요. 애들을 놓지가 않아요. 많이 놓지 않습니다.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한 명 놓으면 끝이에요. 예. 2명 낳았으면 많이 낳았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애 한 명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예. 애 한 명 키우는데 돈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들어. 예. 2명 키우면 감당 안 돼요. 예. 2명 키우면 감당 안 돼. 그러다 보니까 한 명 넣기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엄청 많이 해. 놓을까 말까. 애들 또 놓게 되면 이제 와이프 쪽에서는 또 출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아휴직 쓸 수 있느냐 못 쓰느냐 이것도 달려있고 복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복직을 못해서 만약에 전업주부가 돼버리면 남자 져서 먹여 살렸는데 그것이 말이 쉽냐 말이죠. 네. 그래서 좀 미래를 봤을 때 대한민국 굉장히 좀 그 미지수인 게 많아요. 굉장히 미지수인 게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안 올라갔어도 문제가 많아. 어? 이 집값 반전만 되더라도 사실 해결하기 힘들어요. 해결하기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집값이 말도 안 돼 올랐으니까 제가 봤을 때 집값 이렇게 해결 못하면 이건 답 없어요. 아니 설령 뭐 지금 뭐 하우스포로 집을 샀다 하더라도 평생 갚아야 되잖아 지금. 평생 갚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이 뭔가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마땅한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저한테 와가지고 항상 이런 부정적인 걸 뭐 굉장히 쏘아댑니다. 네, 쏘아대요. 네. 특히 명절날 되면 이 우울증의 강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 내가 이번에 좀 느꼈던 게 설날이 되니까 가뜩이나 사람들이 우울한데 봐봐. 응애님, 이 민승재 이런 사람들 보세요. 평소에도 먹구름이 가혹한 사람인데 먹구름이 배가 되잖아. 나한테 가가지고 또 해달라고 조르잖아요. 이런 형국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형국 이런 거야. 딱 이 채팅창에 대한민국 정서가 다 보여. 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예, 좋은 얘기 안 해.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사람들이 뭔가 좀 감정이 뭔가 다운되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예, 다운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어떤 현상이 해소될 것 같지 않습니다. 해소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국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전님. 외국에 있으니까 감이 전혀 안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전님.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사는 게.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채팅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뭔가 좀 많이 다운돼 있죠.
예. 기본적인 멘탈이나 자존감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이것만 봐도 알겠지만 그냥 대한민국 생각하지 마세요. 외국에 있으면. 예. 외국에 있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 항상 뭔가 이제 삐뚤어져 있고 배알이 꼴려 있어. 예. 나한테 풀려 그래 와가지고. 이런 형국입니다. 예. 이제 아시겠죠? 왜 대한민국 사람이 한국이나 나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